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에서 지금 세종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본부 최강자로 하기까지는 좀 부끄럽고, 저희가 좀 다른 시공사들에 비해서 조금은 빨리 이제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조직을 꾸려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조금은 선점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수주한 현장들도 많아지고, 제가 좀 이렇게 실적들도 좀 많이 쌓아서 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노하우가 다른 시공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앞서 있다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설명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설명 내용도 설명드리고 중간에 저희 영상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 좀 보시고 그리고 추후에 질의 관련해서 시공사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것들, 그리고 저희가 또 담당하면서 또 저희가 또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설명도 들으셨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는 우선은 법에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근간인 이 법 자체가 좀 차이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용적률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사업성 평가를 할 때에 강남 지역은 약 200%, 그다음에 강북 지역은 약 160% 수준일 때, 요거는 재건축을 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을 때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통 판단을 하고요.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더라도 현재 살고 계신 조합원님들이 가져가실 이익이 많이 떨어진다. 그 부분이 좀 많이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좀 저희가 구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지금 재건축에 대한 문턱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정부가 바뀌면서 재건축에 대한 완화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그에 따른 아직 정확한 지금 뉴스가 계속해서 좀 나오겠다 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지금 나오는 내용은 없고요. 또 그게 나오면 현실화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모든 단지에서 그 부분이 적용되기는 힘들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에 따른 각종 교통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적률을 무조건 무한으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향후에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 향후에 저희 정부나 국토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발표되는 저희 정책들을 조금 더 지켜볼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재건축에 대한 제한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이거 작년 기사이긴 하지만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에서 처음에 리모델링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리모델링에 대한 활성화가 없었는데 21년 올해 리모델링에 대한 시장이 급속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에 대한 이미 좀 높은 용적률, 2000년 초반, 1999년, 98년, 2000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이제 그런 용적률에 대한 이미 200% 이상, 300%를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20년이 넘어가고 25년이 도래하고 이제 다시 한번 아파트를 다시 한번 개선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삼성, 현대, GS, 롯데 많은 건설사들이 지금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수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지금 올해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 조직을 확대를 하고 기존에 이런 TF로 구성을 하고 있던 팀들, 그런 회사들도 정식적인 이제 팀을 꾸려서 리모델링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의 아류로 생각을 했었던 이제 시공사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별도로 리모델링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를 하고 관심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업상에 대한 지금 이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지금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일 궁금해 하신 게 어떤 게 유리할까, 이 부분들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랑 재건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우선은 이제 기간에 대해서 지금 준공 30년이 지나야만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정부에서 좀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아직 요거에 대해서 정확한 지금 기준이 없고요. 그 다음으로가 이제 용적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주택법상 이런 완화를 받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한 요 사업이고요. 재건축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요 용도에 따라서 제3종, 뭐 제2종, 뭐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여러 가지 이런 땅들만에 가지고 있는 그 용도에 따라서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보통 저희가 가장 많이 이제 있는 게 제3종이거든요. 제3종 용적률 같은 경우에 가장 맥시멈이 이제 300%입니다. 300%. 300%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원래는 250%인데 거기에 기부 체납을 하고 임대 아파트를 짓고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받아야만 300%, 299.9%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성에 대한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더 큰 게 이런 기부 시설, 다음에 기부 체납, 다음에 소형 임대주택, 초과이익 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각종 재건축에 대한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1990년 후반, 2000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대비해서 짧은 사업기간도 이게 장점입니다. 저도 처음에 입사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 영업부서에 있다가 이제 현장을 하나 하고 작년에 다시 저희가 리모델링 영업부서로 제가 다시 왔는데요. 저희가 이거 다 경험을 해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그 각종 이제 뭐 시나 구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만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최소 기준이 우선은 30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인허가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에서 혹시 투자나 이런 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이랑 차이가 나게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나서 바로 시공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만 시공사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까지 조합이 자체적으로 꾸려서 이제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최소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인데 보통 한 7, 8년에서 오래 걸리는데 10년도 걸리는 데도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재건축을 기다렸다 하자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럼 여러 가지 지금 제한 사항도 있고 이런 기간에 대해서도 지금 향후 지금 요쪽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쪽 저희가 좀 통합으로 추진하려는 현대아파트나 뭐 일부는 조금 더 연한이 도래할 단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이 지금 이 30년을 맞추기도 아직 힘들고 또 안전진단에서도 또 등급을 D등급 이상을 이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해보면 저희가 보통 조합 설립을 조합에서 이제 이런 리모델링 조합이 이제 조합 설립을 하고 실제 공사까지 얼마 정도 걸리냐 그러면 대략 한 6년에서 7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와 이렇게 오래 걸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에 비하면 이게 엄청 짧은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시행인가 받는 데까지만 해도 거의 7, 8년에서 10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시공사 뽑고 이제 사업시행인가 후에 관리 처분하고 또 이주 나가고 철거하고 이런 기간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전체를 합쳐봤을 때 이런 기간에 대한 충분한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특히 개포우선구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솔직히 이 전에 좀 조합 설립 기간이 있었지만 저희가 시공사로 다시 선정을 하고 나서부터 3년 3개월 만에 저희가 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저희가 준공을 하고 이제 입주까지 다 저희가 완료를 한 현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것들은 보통 지금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위로 올라가는 수직 증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별동을 하나 짓는 수평 증축의 별동. 그래서 이렇게 수직 증축이나 이게 별동을 짓는 건 결국은 뭐냐면 일반 분양을 해서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을 낮추기 위한 수입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분이 많아야 조합원님들이 낼 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간단하거든요. 수입에서 지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저희가 벌고 얼마나 많은 돈을 쓰냐. 그래서 수입은 최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 그러니까 지출이 이제 제일 큰 부분이 이제 공사비랑 이제 조합 사업비인데, 이제 공사비가 이제 얼마나 저희가 이제 적정한 공사비로 이제 제한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합원님들의 지출이 정해지고, 조합원님들의 수입은 이렇게 일반 분야, 그다음에 조합원님들은 분담금이 이제 수입이 돼서 내가 낼 돈이 얼마인지가 정해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분야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레동 여기 지금 현재 통합으로 하고 있는 여기 현대아파트, 대원, 현대 뭐 이렇게 지금 여기 아파트들을 보면은 보통 용적률이 200% 중반입니다. 그래서 뭐 높은 데는 여기 대원 같은 경우에는 328%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300%를 이미 훌쩍 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재건축을 한다. 그럼 무조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는 작은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지금 요 용적률 자체가 요 300%를 이미 넘어버리기 때문에 300% 아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집은 새 신축 아파트이긴 하지만 내가 살던 아파트보다 작은 아파트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집을 넓히고 이제 이게 새 아파트로 살면서 이런 이런 집값의 또 상승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저희가 적용의 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지 안의 적용, 그다음에 이런 공개공지,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완화를 받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현대아파트나 대원 아파트나 다 따다따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재건축으로 신축을 짓게 되면 신축 아파트에 따른 기준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분간 거리, 높이에 대한 거, 일조권 이런 것들을 다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지금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보다 이런 이 아파트 간의 거리에 대한 이제 이격을 더 해야 되고, 높이에 대한 것도 일조권에 대한 것도 저희가 또 규제를 받게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신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적으로 완화를 받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야만이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충분한 혜택을 받고 지금 원하시는 설계 안대로 공사를 하실 수가 있다. 저희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지금 전체적인 이 법에 대해 지금 이제 이런 히스토리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리모델링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나? 그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지금 2016년에서 이 19년 요 사이에 수직 증축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세대수의 15%를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완화를 해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수입이 생기고, 예전에는 자기네 집을 자기가 돈 들여서 했던 거를 이제 이번에는 일반 분양을 통해서 조금의 그 비용을 완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점점 되고, 거기에 금상첨화로 한 2, 3년 동안에 저희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거 리모델링의 분담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아파트 값이 뭐 10억, 12억, 15억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요만큼 분담금을 내도 남는 돈이 30평짜리가 40평이 되면서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내가 요만큼 돈을 내더라도 뭐 3억, 4억씩은 남네? 이거 사업이 되겠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이 점점 더 지금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관심 있어 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지게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현재 요 추진위를 구성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동의서를 67%,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조합설을 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그 다음에 건축심의, 그 다음에 권리변동 계획 수립, 사업계획 승인, 이주, 준공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 설립 인가 시공사 선정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 다행히 여기 지금 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요 기간을 만약에 조합에서 조합원님들이 잘 협조만 해주시면 실제로 6, 7년 안에 공사하고 이주가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그 계획에 들어간 아파트들은 서울시의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지금 강남이나 그다음에 여기 이촌동이나 송파나 이렇게 큰 아파트 단지 보면은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 아파트에 대한 향후의 계획이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의 재촉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는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 계획을 했던 거에서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 제외를 하게 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네모나게 땅을 나중에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요 하나의 단지가 2가 빠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게 되면은 요 아파트가 빠짐으로 인해서 원래 도로를 여기에서 요만큼으로 넓히려고 했는데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재촉으로 빠지게 되니 도로를 원래 넓히려고 했던 계획이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거를 서울시 심의에서 풀어줄 거냐 말 거냐 그걸 조합에서 설득을 해야 되고 이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더 걸립니다. 또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서울시에서 또 이거에 대해서 계획에 대한 것들을 허가를 안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나중에 혹시나 리모델링으로 투자로 혹시 다른 걸 관심 있어 하실 때는 반드시 이 용도 지역을 확인을 하시고 지구 단위 계획에 있는 땅인지 아니면 그게 아닌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빨리 진행을 하냐 마냐 해서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런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이 됐냐 안 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또 중요한 게 이제 수직 증축입니다. 수직 증축. 당연히 저희가 다 수직 증축을 하면 좋은 거를 다 알고 있고 수직 증축을 하면은 저희가 별동을 지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크게 이런 뭐 새로운 아파트 동이 생기면서 이런 간섭이 생기거나 이런 게 최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뭐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지금 바닥의 기초가 이 파일을 박아서 이게 길다란 전봇대처럼 생긴 것들을 다 땅에 박아가지고 제가 기초의 하단에 이 부족한 지지력을 다 보완을 하고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안전진단을 저희가 2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2차 안전진단을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수직 증축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 분당이나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잠원 해밀이라고 저희 잠원동에 지금 하나 있는데 거기도 수직 증축으로 처음에 준비를 했다가 수평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결국은 이 기초가 지금 저희 요거를 인허가해주는 관청이 저희가 구조에 대한 걸 인허가해주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요 파일 기초에 대해서 안전성을 정확하게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게 정말 안전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법들도 저희가 제안을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신뢰를 못하겠다. 이건 너네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잘 하려고 한 거고 이게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서 안내를 한 거는 이 대지에 있는 것 중에 저희도 솔직히 일부를 실험을 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근데 전체가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서울에서 지금 잠원동에도 하나가 있고 대치동에도 하나가 있고 이렇게 수직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 단지들이 지금 다 계속해서 요 인허가가 안 돼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빠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지구 단위 계획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수직 증축보다는 옆으로 넓히는 수평 증축에 별도의 이제 그 저희 대지 안에 이런 땅을 찾아서 별동을 지어서 일반 분양 수입을 만들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이다.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직 증축을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향후에 이런 안전진단에 대해서 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마 기사만 좀 찾아보셔도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뭐 이거는 설계에 대한 것들은 전적으로 조합에서 다 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각 조합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저희 재개발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 조합 설립 인가랑 그다음에 요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 동의서를 한 번만 내면은 동의서 다시 안 걷습니다. 이때 한번 동의서 내고 쭉 가서 향후에 관리처분 때 이제 청산을 하실지 아니면 조합원이 되실지 그때 결정을 하고 청산하실 분들은 이제 돈 이제 받으시고 나가시고 이제 그걸 일반 분양 전환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때 조합 설립 때 내셨다 하더라도 이때 다시 한번 4분의 3,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67%를 거뒀다고 해서 사업이 쭉 가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조합에서 지금 현재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반대하신 분들도 설득을 통해서 최소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이 인허가를 받을 수 있고 저희 재개발 재건축에서 얘기하는 관리처분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솔직히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요 동의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보다 이때 요 4분의 3에 대한 목표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4분의 3 이상을 해야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 청구. 매도 청구가 뭐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하신 분들을 그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제 뭐 저희 보통 재개발이나 저희 뭐 국가 사업을 할 때 보면 수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랑 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매도 청구를 하기 위한 최소 조건 75% 이상 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돼야만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를 통해서 그 소유권을 이전을 받을 수 있고 또 100% 소유권 이전이 조합으로 되어야만 이게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사업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이 진행을 통해서 많은 조합원님들이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분담금, 그다음에 각 조합원들이 원하시는 설계,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사업 진행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오케이가 되면 이제 다들 동의서를 내시고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개포 트리에 이제 입주했었던 저희 우성 부차,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둔촌 현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잠원의 그 회밀이 지금 다 했지만 3분의 3 이상을 해서 뭐 많이 안 되실 것 같죠? 둔촌 같은 경우에도 한 세대, 개포 트리에도 한 세대, 그다음에 잠원 해밀이도 97%가 동의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약 전체 세대수로 봤을 때 한 10세대 미만만 남았고요. 그분들도 아마 다 동의서를 내실 거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으시는 분은 한 두세 분 정도 남으실 거예요. 두세 분. 근데 저희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 동의서를 안 내시게 되면 감정가에 따라서 제가 공탁을 하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매도 청구를 하고 이제 명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솔직히 조합원으로 계시면서 그 리모델링은 재개발 재건축과 다르게 이 등기에 저희 등기에 멸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사 중에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은 여기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매도가 되고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더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감정적인 뭐 원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유가 있지만 이때까지 남아 계신 분은 솔직히 한두 분밖에 안 계시고요. 그때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시고 도저히 이거는 싫다. 그럼 그때 중간에 파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제 파는 거는 새로 지은 아파트에 대한 저희가 다 조합원님들 다 분양계약서를 다시 다 쓰거든요. 이제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그럼 그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새로운 이제 매수랑 매도인들이 이제 만나서 그런 이제 거래를 하거든요. 이제 일반 아파트 저희가 거래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파시는 게 훨씬 더 프리미엄도 받고 파실 수가 있지. 굳이 여기서 동의서를 안 내고 그 매도 청구를 당하시는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저희가 개포우성 저희 추진 현황인데요.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가 저희가 232세대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 일반 분양 없이 조합원님들이 자기네 집을 최대한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선택입니다.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함으로 인해서 늘릴 수 있는 면적이 100이라고 하면 100을 다 우리 집을 넓히는 데 쓸 건지 아니면 60%만 저희 집 넓히는 데 쓰고 40%는 일반 분양을 통해서 수입을 만들고 내 분담금을 줄일지 이거 그냥 선택을 하는데 이때는 정말 타이밍이 좋았던 게 요거 사업 시작할 때 아파트 가격이 한 12, 3억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 지금 요때만 해도 뭐 리모델링에 대한 정확한 뭐 일반 분양에 대한 좀 개념도 없었고 근데 이때는 이렇게 진행을 하자 했는데 정말 이때 운이 좋게 집값이 제가 이 공사 2018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19년, 20년 되면서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여기가 현재 매매가가 3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분들은 그러니까 분담금 여기가 얼마 내셨냐면은 정확하게 3억 8,500 냈습니다. 3억 8,500 내고 15억짜리에다 보면 18억이잖아요. 근데 약 한 10억 이상을 다 남기셨거든요. 이렇게 잘 진행된 프로젝트도 있다.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좀 이때 시세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많이 차익을 남기시긴 했지만 그래서 여기는 정말 선택을 정말 잘 하셨죠. 자기 집을 최대한 넓혀서 자기 집 평수가 엄청 넓어졌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예전에 있었던 우성 부차 아파트입니다, 이게. 예, 이렇게 생겼던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제가 이제 했고, 요걸 제가 간단히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사하면서 진행했던 것들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위치가 여기 그 타워 팰리스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기존에 이 31평이 이렇게 40평으로 전용 면적 기준으로도 한 9평 가까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먼저 이렇게 세대 마감 철거를 다 시작을 하고요. 리모델링은 전체 철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철거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 기간이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런 조그만 장비들이 들어가서 다 철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물들을 다 커팅을 해서 크레인으로 다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의 앞뒤를 이렇게 다 저희가 철거를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다 철거가 돼가지고요. 요거 하나만 지금 따로 하나 서 있는 겁니다. 제 아파트가. 여기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 중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를 다 이렇게 다 잘라서 철거를 하고요. 거기에 지금 이렇게 앞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앞으로 뒤로 해서 여기 뒤에 부분도 보이시죠? 이렇게 수평으로 집을 기존의 아파트랑 새로운 그 구조물이랑을 합쳐가지고 아파트를 앞뒤로 넓혀가지고 수평 중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점점 올라가서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 골조물에 신축 골조물을 합쳐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겁니다. 저원인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안방 발코니를 기존에서 27cm를 더 앞으로 더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 주차장 골조가 다 끝났고 이제 외부 마감이랑 이제 내부 마감을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이 이제 최초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주변 시공사나 정부 기관이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특허 기술을 통해서도 저희 공사를 진행을 했고요. 요거는 저희가 리모델링 후에 세대 안에 저희가 별도로 촬영을 해가지고요. 이게 조합원님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별도의 팬트리 공간도 생기고요. 그래서 여기는 방이 총 하나, 둘, 셋, 네 개, 방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집이 앞뒤로 길어지니까 여기가 너무 터널처럼 이렇게 답답하고 동굴처럼 되지 않냐. 근데 실제로 보시면 요 길이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거실에서 채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실에다 저희가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했고요. 요즘 아파트와 동일하게 이런 파우더룸, 그다음에 드레스룸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 준공했었던 사례 한번 하면서 저희가 실제로 한번 제가 보여드렸고, 저희 끝나고 중간에 저희가 마지막 한 번 더 그 단지 아까 트리 안에 그 실제 안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별도 촬영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저 간단히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제안 사례를 제가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제일 궁금하신 부분들이 이제 아마 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분담금 내가 얼마나 낼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내가 이 돈을 언제 내고 내가 이사를 나갈 때 어떻게 돈을 지원을 받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또 왜 그러면은 뭐 주변에 뭐 근무지나 아이들 학교 때문에 여기서 또 멀리 떨어지기 또 힘드시고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거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뭐 2년 반, 3년 정도 이사를 나갈 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공사에서 도와주느냐, 요거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저 바로 맞은편에 신도리 무성 3차, 5차에 저희 제안했었던 내용이고요. 신도리 무성 3차 그 담당 그 설계 전체 담당 사업 PM이 접니다. 작년에 제가 요거를 제가 제안을 해서 제가 수주를 했었거든요. 작년 10월 30일 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요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이 입주실 때까지 중도금이 0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가 보통 일반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시면은 계약금을 10% 내지 20%를 내시고 나머지 중도금을 이자 뭐 대출 은행을 통해서 내시던지 아니면 잔압을 하시던지 하고 마지막에 이제 입주 때 20%를 뭐 은행에서 담보대출로 해서 전환대출로 하시던지 아니면 잔압을 하시던지 이렇게 보통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요거를 계약 때 10% 요거에 대한 것들만 저희가 이제 받으면 향후에 40%와 나머지 잔금 50% 그래서 중도금의 대출에 대한 거를 저희가 별도로 조합원들이 잔압을 하지 않고 은행의 대출을 저희가 이제 저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하든지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요 사업비에 대한 저희가 보증을 합니다. 저희 실제로 저희가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저희 뭐 둔촌이나 송파 성지나 저희 개포 지금 완료했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도 다 조합원님들께서 직접 잔압을 하신 적은 없고요. 다 은행에서 대출을 했고 그에 대한 이자를 이제 누가 내느냐 그거만 좀 이제 달라지는데 보통 저희 요즘에 리모델링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자 후불제를 제가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후불제는 뭐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이자는 입주하시기 전까지는 조합에서 사업비를 통해서 이자를 은행에다가 냅니다. 그리고 향후에 입주를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분담금에서 요 잔금과 그 다음에 이자를 입주하실 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주하실 때까지 요 빌리는 중도금에 대해서는 따로 내실 필요는 없고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저희가 대부분 저희가 해결을 하고요. 그럼 원래 60%였는데 그럼 40% 하고 그 다음에 50%를 받게 되면 요 나머지는 저희가 공사비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외상공사를 하는 거죠. 원래는 저희가 중간에 한 번 더 10%를 받아서 그 분담금을 저희가 공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공사비를 그러니까 별도로 조합원들에서 분양 수입으로 받지 않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20% 정도 추가로 제가 외상공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잔금 때 저희가 이제 그때 한 번에 저희가 받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공사비 제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때도 제가 촉진비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저희 시공사 입장에서도 사업이 가려면은 조합원님들이 다 이주를 나가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님들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15억이 아직 넘지는 않기 때문에 40%까지는 아마 LTV 기준으로 이제 대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1가구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가 있냐. 나는 신용이 안 좋아. 나는 2주택, 3주택이야. 그래서 도저히 나는 대출이 안 돼.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거를 제가 촉진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촉진비가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시공사가 보증을 서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그러니까 결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려면 보증을 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증을 시공사가 서서 만약에 이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하냐. 그럼 시공사가 그 돈을
채무 인수하겠다. 그렇게 보증을 쓰고 추가적으로 요 촉진비를 받아서 지금 40% 그러니까 1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돈 빌리고 뭐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그걸로 이사를 나가시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좀 더 돈이 필요해. 이런 분들은 추가로 저희가 마련하는 그 금액 안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변에 전세나 아니면 뭐 원하시는 지역으로 가셔서 2년 아니면 3년 정도 공사 기간 동안에 거기서 잠깐 사시다가 이제 입주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재원 마련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사에 대해서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만약에 강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거 저희가 추가 이주 촉진비에 대해서 저희가 뭐 허그나 이런 보증 기간을 통해서 대출하면 제일 좋지만 거기서 만약에 대출 안 해줬을 때는 저희가 채무 보증을 해서 이 부분 제가 여기서 뭐 좀 녹화도 되고 있지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이사가 나갈 수 있도록 이사가 나가지 않는 거는 저희가 사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주는 어떻게든 저희 해드려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증을 서서라도 빌려드려서 원하시는 지역에서 3년 정도, 뭐 3년 반, 2년 반 이렇게 거주하시다가 오실 수 있도록 그건 저희가 마련해 드릴 테니까 요 이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올해 초에 수주한 거에 합쳐서 총 24개 현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은 요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신축으로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리모델링에 대한 경험이 솔직히 이런 경험이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기존에 구조물을 남겨놓고 거기에 새로운 아파트를 붙여서 이걸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결국은 공기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결국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업이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다 이제 이게 사업비고 조합원님들의 이제 이자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공사를 완료를 하느냐가 이 조합원님들이 거주하고 이사 나가고 계신 동안에 이런 이자비, 그다음에 조합에서도 한 달마다 조합원님들이 이렇게 내시는 돈을 가지고 조합 임원님들 급여도 주고 사무실도 임대해서 쓰잖아요. 그런 각종 운영비들이 이제 계속 더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경험이 있고 해봤던 시공사들이 결국은 더 이런 공기도 최대한 단축을 할 수 있고 더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품질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아파트를 짓고 나서 또 하자가 없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새로 짓는 아파트가 아니고 기존의 아파트를 합쳐서 짓다 보니까 그런 품질 관리, 이걸 해봤던 현장 직원들이 있고 현장 소장님들이 있는 거랑 처음 해본 현장 소장님이 또 이 공사를 하는 거랑 또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봤던 경험이 있는 이런 시공 능력 갖고 있는 회사가 이런 공기나 나중에 품질 관리나 또 요즘에 또 중요시하는 게 또 안전 관리거든요. 또 요즘에 또 안전사고에 대한 것도 또 크기 때문에 특히 이런 기존 구조물을 남겨놓고 또 공사를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 해봤던 회사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둔촌 현대고요.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수직으로 저희 아마 당분간도 이게 최초일 것 같은데 최초로 이거는 별동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짓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다가 2층을 더 지어서 수직으로만 짓는 저희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최초 현장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기초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저희가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 이것도 제가 아까 담당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작년 12월에 심의 통과를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19년에 저희가 시공사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왜 좀 이렇게 심의가 늦어졌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원래는 이거보다 1년 이상 더 땡길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여기도 수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수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진행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인허가가 지연되다 보니 조합에서 이제 포기를 하고 수평으로 바꿔서 다시 이 심의 접수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고요. 그래서 작년 6월에 접수를 해서 6개월 만에 저희가 심의 통과를 받고 저희가 지금 향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또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저희 트리에 안에 저희가 또 별도 영상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보고 이제 나머지 질의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말이죠? 예. 리모델링된 아파트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믿어지십니까? 이 아파트가 이렇게 변했다고요? 우와! 뷰가! 야, 거실이
양재천이 있어요. 그거 자랑하려고 저희가 빨리 서두르는 거죠? 아, 그것도 뭐 사실 맞긴 맞는데 제가 질문 드린 답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 아파트가 말이죠. 예. 리모델링된 아파트라는 겁니다. 아, 리모델링이 됐다. 아, 그러니까 내부 리모델링 옵션이 있는 아파트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것도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바로 이랬던 아파트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지금 믿어지십니까? 잠시만요. 아니, 이거는 예전에 우리 흔히 보는 그냥 아파트인데. 그렇죠. 이 아파트가 이렇게 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서 이게 제가 무슨 리모델링이야? 이건 재건축이지. 아닙니다. 정확히 리모델링이란 표현을 씁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렇게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잘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샅샅이 낱낱이 꼼꼼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들어갈까요? 어디로 들어가? 절로 들어가. 맨 처음 볼 곳은 바로 입구. 예. 이곳입니다. 여기 이 문자를 좀 보세요. 와, 어마어마해. 의리의리하네. 옛날로 치면 이제 대궐 같은 곳이네. 그렇죠. 이 문자가 바로 통합형 경비실과 연계된 더샵 문주입니다. 와, 아니 확실히 더샵이라 그런지 네. 이 더샵의 트렌드 마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죠? 트렌드 마크 맨디니 패턴으로 쫙 둘러싸여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곳이 원래는 짜잔 이랬다는 거. 이거 뭐 어디 그냥 공터 사진 찍어놓고는 무슨 아니요. 여기 지금 여기예요. 아파트 입구가 뭐예요? 여기가 어디? 여기가 이 아파트 입구라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와, 말도 안 되네. 우리 이게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이에요. 우리 김일중 씨가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리모델링의 개념부터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예. 리모델링이란 건축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1991년 입주로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가 포스코 건설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거죠. 그리고 또 서울의 아파트 리모델링은요. 2014년 대치 레미안 하이스턴 이후 개포 더샵 트리에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역사적으로도 기록이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해놨으면은 네. 증축도 하고 세대수도 이렇게 좀 늘린 거 아니에요? 1대1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는데요. 리모델링 전 세대수와 후 세대수가 동일한 방식입니다. 오.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과거 31평, 32평에서 현재는 40평, 41평으로 전용 면적 기준 9평 넓게 수평 증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코니 화장 면적 포함을 할 경우 14평에서 17평 더 커졌다는 거. 아니, 그럼 여기 사시던 분은 갑자기 그냥 17평이 더 늘어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네요. 와, 부럽다. 네, 그리고 1층이 필로티 아시죠? 필로티. 네, 필로티로 바뀌게 되면서 과거 1층 세대분들은 2층으로, 15층 아파트가 16층으로 높아진 거죠. 와, 네. 야, 어쨌든 사진으로 이렇게 또 비교해서 보니까 더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굉장히 핫해요. 소비의 관심사인 이곳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러 온 거거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더샵에 이제 문주를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네. 아직 차단기가 없어. 차단기 제가 뭐 단기 알바라도 좀 띄어요? 동동 동대문이 열렸는데 열어놔.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약 좀 가져오겠습니다. 약 먹으러 가자. 여기 이제 차단기 생긴대요. 아, 여기 차단기. 김혜중 씨, 네. 이 외벽을 한 번만 봐주세요. 오, 야, 이거 볼록볼록 이게 양각 음각도 있고. 네, 외벽을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네. 과거의 사진을 만나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 이거 그냥 옛날 아파트 우리 흔히 보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렇게 변했다고요? 네, 와. 이렇게 바뀐 건데 이게 바로 포스코에서 개발한 포스맥으로 마감을 해가지고요. 예. 외관을 특화했다고 합니다. 오호, 이게 내식성도 우수하고 야간에 조명까지 붙이면 진짜 멋있어요. 야, 이 집이 내 집이다. 저 집이 내가 사는 집이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내가 같은데. 산 거지. 대단하다.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알았어요, 시집. 아유, 거리에서 그러지. 네. 아, 그러지 마. 너무 저 흥분하신 거야. 원래 가수는 무대를 따지잖아. 내가 사는 거지. 다른 것도 말씀해 주세요. 내가 타는 그 차. 다른 것도 소개해 주세요. 자, 김일중 씨. 예. 이곳을 보십시오. 와, 여기 또 뭐예요? 더샤트리에를 지나가시는 분들 눈 호강하시라고 특별히 신경 써서 세심하게 디자인한 부분이라고 해요. 바로 시네틱 월이라고 하는데요. 시네틱 월. 이게 바람이 불면 예. 이렇게 물결처럼 어.
멋지네요. 네, 그래서 제가 슬쩍 들었는데 현장 관계자분들이 예. 굉장히 뿌듯해하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키네틱 거리라고 합니다. 아, 여기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네. 예, 저기 지금 앞에 계신데 굉장히 밝게 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이게 네. 물결치는 거 같아요, 진짜. 네. 제가 그러면 지금은 바람이 안 부니까 네. 저도 바람을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너무 창피해. 남산 갈 필요가 없어. 여기다가 일중 왔다가 아,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큰일 납니다. 내부 쪽으로 좀만 스케일 하겠습니다. 예전에 지상주 찾아 이 모든 것을 봤잖아요. 괜찮아요, 신지 씨. 핀치라, 모델리딩 내부를 호흡이니까. 우린 모델리딩 내부를 여러분 포기한다. 포기합니다. 우와. 입구부터가 신발장이 양쪽으로 다 있잖아요. 여기는 공간이 펜트리다, 펜트리! 그러니까요. 이만큼 남는다. 우와. 왜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 자, 그러면 네.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로. 와, 대박! 야, 공간 잘 됐다. 오. 우와! 뷰가! 야, 거실이 와, 탁 트이고 뷰가 진짜 좋네요. 우체하고 보는데? 와. 리얼로? 아, 그리고 제가 학군 얘기 들었잖아. 바로 학교들이 곳곳에 다 보여요. 대박. 야, 이거 난리 나는데 어디부터 소개를 해야 되지? 나 여기 살고 싶어. 진짜 와, 좋다. 일종 씨, 네. 이게 무슨 창문 혹시 아십니까? 이거 제가 살짝 들었는데요. 네. 틸트 앤 턴 기능이 들어있는 독일산 시스템 창호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턴. 손 잡아주시고, 자, 턴. 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네, 손 잡아주시고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틸트는 뭐냐? 그럼 요거를 이렇게 살짝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위가 이렇게 열려요. 요거 이제 환기할 때. 일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환기를 할 때 창을 굳이 활짝 다 열어놓고 싶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틸트 앤 턴 기능이 있으면 필요한 기능에 따라 턴도 했다가 틸트도 했다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신경을 써줬다는 게 태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갑자기 궁금해지네. 네. 그럼 원래 몇 평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원래 81제곱미터 그리고 84제곱미터 두 가지 타입이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공간 있죠? 예. 여기가 바로 수평등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거예요. 전용 면적은 105제곱미터, 107제곱미터, 108제곱미터 다섯 가지 타입으로 리모델링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이 거실이 네. 원래는 없었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밑에가 예. 지하주차장인 거예요.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될 수 있게. 아니,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신축이지. 누가 여기를 리모델링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 말입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잖아요. 예. 막 팬트리도 있고 저 안에 뷰레스룸도 있거든요. 뷰레스룸. 그러니까 원래 없던 공간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수평 증축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들인 거예요. 저는 뭐 그냥 발코니 확장 정도 해가지고 뭐 한 이만큼 늘어났겠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네. 그 수준이 아니네. 놀라셨죠? 아, 우리 감독님도 많이 놀라신 거야. 아니, 찍으면서도 놀랐어, 지금. 진짜 여기가 수평준축이야? 이 우물현 천장을 해놔가지고 김일중 씨처럼 키가 크신 분들도 개방감이 좋은 거야. 그렇지. 천장이 높아졌거든. 저 실은 좀 좁은데 천장이 작은 데 들어가서 답답하고. 그치. 근데 이게 거실뿐만 아니라 방도 모두 우물현 천장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바로 저 맞은편에 또 놀라운 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기술. 네. 월패드가 저기 좀 담겨 있어요. 그렇죠. 신축하면 이게 빠지면 안 되죠.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어야 신축이죠. 난방, 조명, 네, 조명 뭐 1, 2, 복도, 대기 전력. 그렇지. 와, 그리고 여기 이제 화면에 다 컨트롤이 되는 거죠. 내가 주차를 어디다 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를 집 안에서 미리 호출해서 기다리지 않고 엘리베이터도 탈 수 있는 기가 거예요. 막히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스마트한 월패드잖아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도 연동이 되니까 네.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네. 근데 리모델링이라는 게 난 더 놀랍다는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예. 다시 지어야 하는 새 아파트가 아니라고. 그러네. 리모델링을 해도 새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포스코 건설에서 해낸 거고 더 샵에서 해낸 거예요. 박사의 전환입니다. 일단 다른 거야. 주방이 어떻게 돼 있어? 디귿자 주방이에요. 이급자요. 이게 동선이 이게 최고하는. 동선이 진짜 좋은 구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아일랜드 식탁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식구들과 마주볼 수 있다는. 야, 이 요리하면 나겠다. 그죠? 저기 다용도실인가 보죠. 저기 이제 다용도실이 넓고 세탁기, 건조기요. 건조기. 진짜 넓고 이쪽 한쪽에는 직렬로 세탁기랑 요새 세탁기 건조기 다 건조기 이렇게 가로로 말고 세로로 이렇게 딱 놓으면 이쪽은 그
자, 이 공간. 이 일로 들어가면 네, 영상이 좀 길어가지고 요 나머지는 이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저희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그 유튜브에서도 저희 찾아보면 바로 나오니까 풀 버전 한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신 것도 있고 하는데 시간 계속 길게 가니까 뭐 질의사항 있으면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뭐 정비업체나 나머지 업체에서 저희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시청하셨습니까? 아, 예. 저희 포스코 건설하고 저희 현장도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일단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이제 최강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신 대로 현장을 많이 선도해서 이끌어가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신 저희 포스코 건설 리모델링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